안녕하세요.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오늘은 46세 때 신용불량 상태에서 창업해 가지고 일본에 명함 팔아서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탄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해보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판에서 부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다가 보면 아시게 될 텐데, 저는 지금 일본에 공기 간판하고 용기점만 운영하고 있어요. 명함 사업 부문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기를 일본에 1.3억엔 팔거든요. 10억 원 조금 넘죠. 그런데 우리한테 용기 공급해주는 한국 회사 상위 2개를 합치면 올해 매출이 300억이 넘어요. 작년 매출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는 30분의 1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보통 우리나라의 한 시장 규모가 2.5배로 치면 된다고 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2.5배로 치면은 거의 700억을 팔아야 정상이란 말이죠. 티쿤은 그거 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사실 이미 세팅이 돼 있어서 제가 할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집중해서 하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은 뭐 끝날 정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 꿈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을 돕는 일이기도 해서 일본을 우리나라 중소기업 상품 판매 앞마당으로 만들어 버리려고요. 그게 제 꿈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정치를 했어요. 2000년까지. 제가 1960년생이니까 2000년이면 40세잖아요. 정치를 했는데 저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포기했는데 이때가 진짜 2000년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돼서 뭐 정치도 안 하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에 컴퓨터 바탕화면을 포탈로 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에듀게이터컴을 설립했습니다. 그 전에 정치할 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도 하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살린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개발자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그렇지만 뭐 운영하는 거야 개발자 아니어도 다 하니까요. 그래서 2000년에 이 컴퓨터 바탕화면을 포털로 쓰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인터넷 투자 광풍이 불 때였어요. 그냥 되지도 않은 쇼핑몰만 있어도 투자를 해줄 때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컴퓨터 바탕화면을 포털로 쓰는 서비스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2년여에 걸쳐 46억 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컴퓨터 화면을 포털로 쓰는 서비스는 되는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너무 긴 얘기니까 생략합니다. 돈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폭망했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다가 폭망하면 있던 돈만 버리는 게 아니라 처가 돈, 친구들 돈 다 끌어들여서 쓰고 망합니다.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폭망하고 나니까 그냥 신불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신불자가 되면은 일단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강심장인 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가 40세 때 창업하고 망한 게 43살이었는데 한국에서 이공계 나오지 않은 43살 장년을 써주는 데는 없습니다. 이미 그때도 은퇴해야 될 나이인데요, 뭐. 그리고 너무 늦어졌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잖아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도대체 언제 돈 벌어서 좀 그럴듯하게 살아보나.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또 하고 싶다고 해도 돈이 아예 없고, 또 한 번 실패한 사람한테 누가 돈 꿔주겠어요. 전 뭐 외국은 그 망한 사람도 그걸 경험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던데 저는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멀쩡한 사람도 많은데 뭐 하려고 망한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한국이나 외국이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 보기가 싫잖아요. 또 뭐 실패자인데요. 뭐 정치도 실패하고 또 기업도 하자마자 뭐 잘 나가는 척 하더니 말아먹어버리고 정말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이었죠. 아내가 그래도 이것저것 하면서 아주 뭐 굶지는 않을 정도였지만 극빈자죠. 뭐 그 상태가 되면 또 집달리도 왔었으니까요.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백수로 지내는 거죠. 뭐 반백수로 지냈습니다. 망원에서 40대 남자를 오라는 사람이 오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가 2004년인데 2004년에 후배가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팔고 싶은데 좀 와서 도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에서는 이미 택배 박스가 온라인으로 팔릴 때였어요. 뭐 할 일도 없는데 와달라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그 다음날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을 포탈로 쓰는 서비스를 하던 에드프린트 시절에, 에드게이터컴 시절에 투자한 사람 중에 일본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일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후배는 제가 일본 일 조금 했다는 거 때문에 또 뭐 그 후배는 제가 경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좋게 봐줬죠. 그래서 해달라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할 일도 없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합류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으로 간 거예요. 뭐 다른 표현이 없어요. 우프긴 하죠. 좀 웃기는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오나인 후배 사장이 있었고 제가 전문 경영인이었고 또 한 명 직원이 있었어요. 3명 회사에 제가 전문 경영인이 된 거죠. 월급은 달랑 270만 원이었고 대신에 성공하면 지분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구두로 계약했어요. 뭐 그리고 뚜렷하게 뭐 이렇게 결정한 게 없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냥 말로 한 거죠. 그 당시에도 270만 원은 굉장히 적은 돈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뭐 빚쟁이 신불자여서 갚을 돈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로 먹고 살 방법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후배가 정말 착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후배 형편이 뭐 월급을 더 줄 형편도 못 됐습니다. 아마 그 후배는 나만큼도 월급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걸요. 뭐 선하지만 돈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월급 270만 원 받고 나중에 제가 퇴사할 때 320만 원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270만 원 받고 성공하면은 지분을 나누자. 근데 지분을 몇 대 몇으로 나누자는 얘기도 안 했어요. 둘 다 좀 어리버리한 거죠. 착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뭐 악한 사람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화성시 수길이 보통저수지역, 혹시 이 지역 아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 윤건릉 있잖아요. 윤건릉이 정조대왕릉인가요? 하여간 윤건릉이 있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빠져 들어가면 수길이 보통저수지 옆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시골 같은데 좀 외곽으로 가다가 보면 조립식 창고 건물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렇게 크진 않고 요거 반 정도 됐었죠. 2층에 사무실 있고. 그런 건물에 이제 들어간 거죠. 거기서 이제 일본 일을 한 거예요. 오나인 후배는 택배 박스 판매 쇼핑몰을 만들었고, 개발자였어요. 뭐 개발자니까 이제 운영이나 마케팅 쪽은 자신 있어 하지 않았고, 또 일본어를 저는 뭐 일본어 대화는 하지 못하지만 읽을 수는 있어요. 읽는 건 잘하죠. 쇼핑몰을 만드는 일을 하고 경영이나 운영은 전부 제가 했습니다. 일본 시장 조사, 박스 공장 교섭, 판매가 정하기, 컨테이너 빌리기,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 작성, 일본 법인 설립, 일본 법인 대표 채용, 일본의 창고 구하기 등등 제가 다 했습니다. 택배박스라는 게 이게 팔리고 나서 한국에서 보낼 수 있는 물건이 못 되잖아요. 이거는 일본에 컨테이너로 일본에 미리 갖다 놓고 팔았어요. 정말 잘 팔렸습니다. 싸고 좋았어요. 그 당시에 일본에 택배박스 팔던 회사들이 우체국 1호 택배박스, 그러니까 가로 200, 세로 140, 높이 60, 200, 140, 60 박스가 일본 우체국 택배박스 1호 기준 박스거든요. 그거를 23엔에 팔았는데 우리는 그때 회사는 13엔에 팔았어요. 한국에서 만들 때는 제조가를 67원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 상인들은 23엔에 팔고 우리는 13엔에 파니까 이거 뭐 우리 걸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면 우리 건 안 깨지는데 일본 건 깨졌어요. 우리 게 훨씬 좋았어요. 품질이. 그래서 검색어 광고만 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경험을 팔았다고 하지 않고 팔렸다고 합니다. 쭉쭉쭉쭉 성장했어요. 그때 환율이 100엔 75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100엔 900원이면은 너무 환율이 안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100엔 750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런 정도인가 이런 좀 의심은 됩니다. 근데 이제 사업해본 분은 알 거예요. 물건이 잘 팔렸는데 이게 초기 회사는 축적해둔 자금이 없는 회사는 이것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계속 늘어요. 운영 자금이 딸린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일본에서 한국까지 돈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또 한국에서 제조가는 미리 줘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회사의 운영 자금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정치할 때 구속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돈 2천만 원과 친구에게 꾼돈 꿔서, 친구에게 돈을 꿔서, 일본 친구한테 꿨어요, 이때. 3천만 원을 만들어서, 한국엔 저한테 돈 꿔줄 사람도 없었어요. 이 친구도 전부 일본 친구예요. 회사에 넣어줬어요. 뭐 매출이 올라서 걱정할 건 없었지만,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는데, 오너도 아닌 전문 경영인이 회사에 자기 돈을 넣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오너인 후배는 착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넣을 생각도 별로 없고 그러더라고요. 또 저한테 너무 많이 의지했어요, 그때. 어쨌든 제가 넣어줬습니다. 그만큼 제 일로 여기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뭐 운영 자금은 좀 부족했지만 매출이 있으면 무조건 살거든요. 기업은 매출만 있으면 삽니다. 어렵지 않게 성공시켰습니다. 싸고 좋고 빠르고 편리하니 저절로 팔렸습니다. 이게 제 모토예요. 제 기업 경영 서비스 모토입니다. 싸고 좋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런 상품 발굴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일본 직판이었기 때문에 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택배박스 회사가 그때도 한국에 이미 200개가 넘었어요. 200개가 넘는 택배박스 파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공장도 있고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어요. 그때 후배가 만약 저한테 택배 박스를 한국에 파는 일을 하자고 했으면 저는 정말 안 했을 거예요.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뭐 먹고 살 게 없었으니까. 근데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도 이미 인터넷은 잘 됐단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일본 택배 박스 가격을 정말 자세히 조사했어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택배 박스는 사이즈도 다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타입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시장 조사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름에 걸려서 그냥 일본에 있는 상위 10개 택배 박스 사이즈를 하나하나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엑셀에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가격 비교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쌌어요. 품질은 우리께 좋았어요. 일본에 창고를 만들어 놓고 파니까 빨랐어요.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한국이 그 당시에도 인터넷 쇼핑몰을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편리했어요. 뭐 저절로 팔렸죠. 이렇게 한 3년 하니까 회사가 흑자로까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매출이 계속 올라가니까 일단 안심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런 것도 세팅이 끝나고 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물론 저는 이제 보관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고 싶었던 게 지금도 하고 싶은데 택배 박스 오픈 마켓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후배는 그런 거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명함 스티커를 일본에 팔자. 왜냐면 그때도 명함 스티커가 일본에서 훨씬 비쌌거든요. 명함 스티커 파는 걸 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지금 택배 박스 키우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근데 그 후배 말이 맞았어요. 택배 박스나 잘 키웠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저는 시장이
인쇄물 쪽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택배 박스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컸고 그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는 게 맞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면 여기서 헤어지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뭐 거기 있어봤자 뭐 할 일도 없고 이미 안정돼 있고 회사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었네요. 근데 제가 저 때문에 다른 일을 하자고 한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이제 헤어지자, 또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너도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뭐 후배도 뭐 싫다고 할 일이 없잖아요. 이미 뭐 다 회사는 키워놨겠다. 뭐 나가줘야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지분을 갖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뭐 문서로 쓴 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다 없애버리자. 대신에 네가 내가 만드는 일본의 인쇄물 파는 회사를 만들 텐데 그 1년 동안 운영비를 대주는 거로 하자. 그리고 그때 친구한테 3천만 원 꾸고 제 돈 2천만 원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한테 꾼 건 너가 갚고. 근데 그거 갚았어요. 그 후배 진짜 착했어요. 그리고 내 돈 2천만 원 내가 달라 소리 안 할게. 그래서 이제 그 돈도 안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에 명함 스티커를 일본에 파는 티쿤 글로벌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점이에요. 이게 2007년에 만든 일본의 택배 박스 파는 회사 사이트죠. 많이 컸죠. 이렇게 해서 에드프린트점을 열었습니다. 초기 운영 자금은 내가 성공시킨 일본 직판 택배회사 지분을 포기하면서 후배가 지원하는 거로 했습니다. 이것도 다 구두로 약속했어요. 후배는 그거 다 지켰죠. 지켰죠. 선했어요. 근데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도 진짜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일본 명함 판매사가 명함 100매를 2,300엔에 팔 때 티쿤은 명함 500매를 980엔에 팔았어요. 정말 뭐 끔찍하게 싸게 판 거죠. 근데 한국에서 제조 원가는 그 3,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을 팔았는데 쌌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싸야 돼요. 그 다음에 품질, 명함 스티커는 솔직히 품질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싸니까 팔리더라고요. 빨랐죠. 이건 한국에서 보냈지만 오늘 보내면 내일 손님들이 받았어요. 편리하니 검색어 광고만 하면 팔렸어요. 진짜 판 거 아니에요. 그냥 검색어 광고만 하니까 팔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팔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조직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인원도 늘려야 했고 사무실도 늘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배나 제가 생각했던 1년 운영비는 너무 현실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후배도 뭐 어떻게 조금 보태긴 했는데 턱도 없이 부족했어요. 근데 제가 그 돈을 그때 어떻게 메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장사는 잘 돼서 꿈은 생겼는데 현실은 좀 가혹했죠. 근데 어쨌든 메웠어요. 제조사한테 여신도 받고, 여신 받는다는 게 돈 늦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조사 입장에서도 매출이 쭉쭉 올라가는 걸 보니까 굳이 막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진 않았어요. 제조사로부터 여신도 받고 여기저기 꾸고 이 그래프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 당시 매출 그래프거든요.
정말 끝내주지 않아요?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승승장구였죠. 일본향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은 판 게 아니고 그냥 팔렸으니까 승승장구죠. 하도 싸고 좋았으니까 고객들이 막 사가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은 전문 업체에 매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150억 원 정도 팔리니까 인원이 153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명함, 스티커, 현수막 업종에서 일한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명함, 스티커라는 게 데이터를 받아와서 디자인을 확인하고 공장에 넘기는 공정인데 이걸 자동화하지 않으면 인원이 계속 투입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화한다는 일이 이 업종을 모르는 사람이 CEO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동화 못해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제조나 그런 뭐 이제 공장 자동화 이런 거에는 좀 관심이 없어요. 파는 일은 정말 잘했는데 그런 세밀한 기술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기질이 아니니까 이건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각을 해버렸죠. 그때 뭐 돈을 현찰을 받고 매각했으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150억짜리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는 매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달 얼마 받고 매출의 13%를 받는 걸 조건으로 해서 매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서초동에 건물도 사고 세계 10개국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폭망했어요. 또 한 번 폭망했어요. 그래서 늘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남 얘기할 때는 하는데 자기는 푹 빠져버리는 일.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확대하면 망하는데 제가 그 덫에 걸린 거예요. 무식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건물 샀던 것 때문에 너무 고생했고 그때 또 뭐 이미 10개국 체제 만들면서 돈 막 진짜 150억 매출하던 거 팔아서 버는 돈 다 글로 흘러나가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운이 닿아서 이렇게 수습하고 나니까 이 사업 구조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기 간판, 용기, 포장용 리본만 직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 진출하는 기업을 돕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공기 간판 용기점은 일본 랭킹 1위예요.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택배 박스도 잘 팔았지. 명함 스티커 현수막 팔아서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탔지. 그 다음에 지금 공기 간판과 용기점은 일본 랭킹 1위고 이 두 점 올해 매출이 4억엔이 넘습니다. 4.9억엔 되더라고요. 거의. 모르겠어요. 4.8억엔 되나? 그렇게 되는 거로 추정이 돼요. 이런 걸 만들었으니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워낙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티코는 올해 일본에 300억 원어치를 팝니다. 티코는 일본에서 경쟁사가 없어요. 또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니까 매출은 계속 늡니다. 아이템을 계속 확장할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에서 1위 업체는 더 빨리 시장 저배력이 커진단 말이에요. 뭐 저 개인은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도 얻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자랑질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도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본 직파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쌈박질하면서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넘어갈 때는 인터넷으로 다 조사를 해서 경쟁력이 있을 때만 넘어가잖아요. 경쟁력 없을 때 넘어가는 건 좀 바보죠. 경쟁력 있을 때만 넘어가는데 경쟁력이 대신에 한국에서 또 따라하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충무로에 있어요. 충무로는 한국 인쇄물 80%를 제조하는 인쇄의 메카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포천 뭐 이쪽으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외곽으로 인쇄 업체들이 많이 나갔죠. 그래도 여전히 충무로는 한국 인쇄의 메카입니다. 인쇄 산업에. 거기에 명함 파는 사람들이 전국에 10,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충무로 사람들은 티쿤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술 마시고 맨날 티쿤 얘기하거든요. 인쇄에 개코도 모르는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일본에 10,000,000불 이상 팔았어. 이런 얘기만 하지 죽으라고 안 따라합니다. 한국 택배 회사가 300개가 넘어요. 인터넷으로 파는 회사가. 근데 아무도 안 따라해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업체는 우리한테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경쟁력 안 되는 걸 확인하고 넘어갔으니까. 근데 한국 업체는 안 따라와요. 또 지금은 중국 업체도 안 따라옵니다. 중국 업체도 언젠가 따라올 수 있죠. 빨리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 직파는 혼자 뛰는 그냥 시합에 혼자 경주에 나가서 혼자 뛰어서 1등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고 그냥 누워서 떡 먹기더라고요. 검색어 광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저는 지금까지 검색어 광고만 하고 있거든요. 다른 건 할 여력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또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기 간판이에요. 이게 잘 보이시죠? 이것도 뭐 티쿤이 만들진 않습니다. 한국에서 제조하시는 분한테 발주해서 파는 거죠. 뭐. 이게 공기 간판이에요. 용기,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이게 용기점이에요, 용기점. 메이커 휴업에 따라서 납기 변경. 이때 무슨 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일본 팔 때는 무슨 한국에 큰 폭풍이 오거나 그래서 비행기 안 뜰 때는 이렇게 핑계 대는 거예요. 한국 메이커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이트가 한국에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단골들은 다 알죠.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어쨌든 용기점입니다. 포장용 리본점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직영하는데 이거는 지금 고전을 좀 면치 못해요. 이거는 티쿤 이용 판매사가 우리하고 무슨 복잡한 사정이 겹쳐서 자기가 그만둔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인수한 건데 약간 아직 고전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대체로는 그러니까 시장 파악을 잘못한 상품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살릴 수는 있어요. 뭐 크게 적잖하지 않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티쿤은 원래 일본에 용기를 1.3억에 넣지 팝니다. 근데 용기를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한국 용기 회사 상위 2개 매출을 합치면 300억 원이에요. 30분의 1 하는 거예요. 30분의 1.
티쿤은 용기만 일본에 한 해에 1,000억 원어치를 팔아야 정상이라는 거죠. 티쿤은 이것만 하기도 너무 바쁜 거죠. 다른 거 할 틈이 없어요. 보세요. 이게 이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용기 파는 럭스팩,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럭스팩과 동방 플라스틱 2024년 매출과 순이익 알려줘 그랬더니 럭스팩은 139억, 동방 플라스틱은 186억 원어치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본에 10억 원 파는데 그것만 하기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거기다가 또 일회용 용기 갖다 팔아야죠. 주방 용기도 갖다 팔아야죠. 실리콘 용기도 갖다 팔아야죠. 그것만 해도 거의 용기 관련만 해서도 거의 1,000억 원 팔아야지 정상 아닌가요? 한 해에? 그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이제 제가 일본 직판을 한 지가 2004년 택배 박스 때부터 했으니까 2004년부터인가요? 2004년부터니까 거의 20년 했네요. 20년 하니까 완전히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달리는 거죠. 그래서 공기 간판만 달려도 한 2,000억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아니면 어때요? 뭐 1,000억만 해도 얼마나 커요. 그래서 티쿤 할 일이 너무 뚜렷하니까 여러분 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많이 도와드렸어요. 뭐 공짜로 도와주는 건 아니고 제 사업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 점이 티쿤을 이용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티쿤 도움 없이 못 나가세요. 뭐 극히 일부 분들은 티쿤 도움을 받아서 일본에 진출한 다음에 독립한 분들도 계세요. 3분이 독립하셨거든요. 좋잖아요. 뭐 그분들 나간다고 해서 뭐 우리가 굶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진출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적어요. 사실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온라인 쇼핑몰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100명 안 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명 안 되죠. 50명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온라인으로 국경을 넘는 게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운영하는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중국 회사, 일본 회사, 미국 회사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은 한국이 더 잘해요. 그것도 티쿤이 있으니까 더 잘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죠. 일본 직판, 해외 직판은 100% 성공합니다. 근데 전제는 딱 하나 있죠. 인터넷으로 조사를 잘 해봐야 돼요. 가서 조사할 필요는 없어요. 인터넷이 제일 싸요. 인터넷으로 조사해보고 경쟁력이 있을 때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100%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면 비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요가 있고 경쟁자가 없고 그러니까 검색어 광고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경쟁자가 없는데. 이것도 못하면 그건 진짜 좀 답답한 노릇이죠. 뭐 전 그런 분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장사꾼 기질이 없는 거고 체질이 안 맞는 건데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이든 다른 나라에 진출하면 매출의 8% 수수료를 받아요. 근데 일본의 법인 만들고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싸고 또 뭐 배송이며 이런 절차를 우리가 다 해주기 때문에 사실 거의 공짜입니다. 지금 이것만 해서는 우리는 뭐 적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함 스티커 실사출력물 매각한 거에서 지금도 받고 있는 돈,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에서 직접 팔아서 버는 돈으로 그거 메우고 있는 거지, 이거 해서 지금 흑자 나진 않아요. 물론 뭐 이용자가 많아지면은 흑자는 나겠죠. 그것 때문에 저는 뭐 여러분 하라고 권하는데, 꼭 뭐 여러분 안 한다고 해서 티쿤이 뭐 굶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또 제가 정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뭐 민주화 운동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일본 직파는 중간 상인 없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해요. 또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줄지 않습니다. 아이템을 세계 각국에서 가지고 오고 연관 아이템을 확장합니다. 전자상거래는 생명력이 아주 깁니다. 여러분이 일단 시작해서 자리 잡으면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오래 할 수 있는 업종이에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시달리지도 않아요. 또 정부가 수출업체라고 지원도 진짜 잘해줍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계속 설명해 놓을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꼭 해외 직판이 아니더라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저만큼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아예 장사꾼 기질이 너무 없는 사람, 정말 답답한 사람은 하면 안 되지만, 웬만한 사람은 티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또 티쿤은 실무 담당자 한 달 연수도 우리 사무실에서 시켜줘요. 참,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 어렵지도 않고, 모르는 건 또 티쿤이 다 알려주고, 그럽니다. 언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저도 일본어를 조금 읽을 수 있지만 회화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일본 원어민 채용해서 하면 돼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또 다른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구독, 좋아요 누르고 하세요. 일본에 파세요. 위험 부담도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창업 자금은 알아서 만드세요. 그것까지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요, 정부에서 너무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또 활용하는 방법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거의 뭐 그냥 무일푼으로 한 거잖아요. 후배가 도와줬다 그러지만, 글쎄 그게 뭐 엄청나게 도움됐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걸로 해결한 건 아니에요. 일본만도 큰 나라잖아요. 그럼 우리가 10만 명 넘어갔다고 쳐요. 그럼 부딪힐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경쟁할 때 되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가자고요. 중국 14억, 인도 14억, 인도네시아 2억 7천, 베트남 1억 2천, 거기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 다 한국보다 인구 많은 나라입니다. 제발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시아에만 40억 명이 삽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들이 활동을 하자는 거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용기만 1,000억 원 팔아야 돼요. 바빠요. 그래서 근데 회사는 바쁜데 저는 안 바빠요. 왜냐하면 이 세팅이 됐으니까. 저는 제가 성공한 방법을 100%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린다고 저한테 손해나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티쿤하고 하다가 독립하면 더 고맙죠.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10만 명, 한국 상인 10만 명이 해외 직판하면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티쿤이 명함 스티커, 현수막, 공기간판, 부직포백, 용기를 일본에 팔면 한국의 동종업종 사람들이 저 때문에 괴로울 일은 없어요. 한국에서 제가 팔았다면은 누군가 저 때문에 못 팔았겠지만 일본에 파는 거니까 한국 업체는 피해 하나도 안 봅니다. 대신에 뭐 종이 만드는 회사, 산발이 아저씨, 뭐 식당 아주머니, 잉크 파는 분들, 뭐 재단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 삽니까? 10만 명만 나가면 어쩌면 진짜
일할 사람이 없어질걸요. 다 100% 취업하고 제대로 취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저는 만들어 보고 싶어요. 티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보세요. 이게 티쿤 홈페이지입니다. www.tikkun.com. 근데 티쿤은 이 네이버 카페를 홈페이지로 쓰고 있어요. www.tikkun.com 치면은 네이버 카페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티쿤식 방법인데, 아니 진짜 쥐 잡는데 고양이가 희면 어떻고 검으면 어떻냔 말이죠. 멀쩡한 쓰지도 않는 쇼핑 그 홈페이지 만드느니 카페로 만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이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도 그냥 매출이 300억이나 되는 회사인데 홈페이지 만들자 이런 얘기해도 저는 진짜 일축합니다. 만들어 봤거든요. 쓰지를 않아요. 너무 불편해요. 근데 네이버 카페야 이게 거의 한 30년 동안 다듬어 놓은 건데, 이거를 카페로 쓰면은 메뉴도 내 맘대로 만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아쉬운 게 약간은 있죠. 예를 들면 네이버 카페 같은 데는 비밀 댓글 못 달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아유, 우리가 직접 만들면 이거보다 더 잘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티쿤닷컴 들어오면 해외 직관 강좌 진짜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이것만 읽어봐도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을걸요? 그 다음에 제가 매출 얘기를 하면 또 없는 얘기 한다 그럴까봐 이렇게 티쿤 판매사 실적도 다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이게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2023년 거부터 있는데 옛날 카페도 있어요. 옛날 카페. 우리 옛날 카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예 카페. 이것도 다 링크 해 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거의 언제부터 했을까요? 엄청나게 옛날 거가 있죠. 그래서 이거 안 찾아볼게요. 하여간 이게 보면은 2014년 거부터 있잖아요. 거의 10년 된 카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공개해놨어요. 여러분은 의심할 것 없어요. 알아서 하실 문제지만 티쿤만큼 자세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일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디 한국에서 그 동종업종 사람들하고 쌈박질 그만하시고 일본 가세요. 일본 가서도 넘치면 일본만 해도 여러분 못하세요. 정말 거기서 너무 넘치면 뒤에 오는 분들은 인도네시아로 보내든지 또 다른 나라로 보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한국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파는지 티쿤만큼 자세히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하시고요. 여기 카페 티쿤닷컴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쪽에 메뉴 많잖아요. 이 중에 어디 갔어? 하여간 여기 보면은 단톡방 있거든요.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세요. 전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서 여러분께서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좌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티쿤 행사 강좌 안내 받고 오프라인으로 오세요. 저희 사무실 충무로에 있습니다. 충무로에 오셔서, 제가 이제 안 바쁘잖아요. 그래도 꽤 큰 회사 CEO인데도 이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제가 바쁘지 않아요. 여러분 오면은 늘 만나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 드릴까요? 010 여기 적어 드릴게요. 나중에 여기다가 제가 밑에 동영상 밑에 제 주소하고 카톡 아이디 남겨 놓을 테니까 저한테 연락하세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큰 부자가 되시고 우리 중소상인 10만 명이 일본에 넘어가고 또 동남아시아 넘어가서 온라인
수출을 진짜 다시 그 온라인 수출로 수출 입국 제2의 수출 입국을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해외 직파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런 걱정 안 하니까 여러분께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리버리 하다 보면 중국 업체 들어오면 나면 또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빨리 먼저 나가서 자리 차지하고 있자는 거죠. 자, 이건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밑에 댓글에 제 연락처 적어 놨으니까 그 연락하시고요. 여러분께서 다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취미 생활이에요, 취미 생활. 그래서 취미 생활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아, 참, 하나의 조건은 있어요. 뭐냐면은 제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너무 모르면 저도 솔직히 좀 난처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돈 받고 상담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티쿤닷컴 들어와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오는 게 또 서로 만나는 예의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매일 공부하잖아요. 공부해서 알려드리고 저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도 준비를 하고 오셔야 서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티쿤닷컴 꼭 들어와서 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구독, 좋아요 눌러두세요. 여러분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도움되는 동영상들입니다. 하여간 모두가 큰 부자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렵지 않아요.